지난해 4월 4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한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케빈 드레온 가주 상원의장이 직접 발의한 SB 54 피난처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었습니다. 5개월 뒤인 9월 15일 하원을 통과했고 한 달이 채 안 돼 제리 브라운 주지사까지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정식으로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주가 됐습니다. 타주에서도 잇따라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연방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캘리포니아주의 피난처 지위는 탄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주 정부의 반기를 들고 피난처 보호 반대를 외치는 지역 정부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로스 알라미토스 시를 시작으로 오렌지 카운티 정부까지 피난처법 반대를 결의안으로 또 조례안으로 제정하고 나섰습니다. 작은 지역 정부에서 시작된 피난처법 반대 움직임은 이제 헌팅턴 비치와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등 여타 지역으로 계속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다시 주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데에는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극한 대립 속에서 주 피난처법은 과연 서류 미비자들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시사한타 오늘의 주제는 피난처법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역정부 간의 대립을 이야기해 봅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들 정부 간의 주장과 배경을 심도 깊게 분석해 봅니다. 김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가 이 피난처법, 물론 많은 분들이 이 피난처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하나씩 들여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피난처법은 18가지 조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연방 정부의 서류 미비자 단속을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범죄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항목도 있는데 지난 15년간 성추행 등 31가지 항목에 범죄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도 있습니다. 지방 경찰이 아무에게나 또 이민 신분을 또 묻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체류 신분을 묻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연방 이민국과 법 집행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8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스, 그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서류 미비자 단속을 위해 LA 카운티 셰리프라든지 아니면 LAPD에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도 돕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트럼프 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 간의 서류 미비자를 보는 시각이 다른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캘리포니아 주는 트럼프 행정부와 반대되는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정책, 그러니까 이들이 체류할 수 없는 신분인데 현재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이 낭비가 되거나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명분이죠. 반면 캘리포니아 주는 이민자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이 노동에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렇게 구성원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중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네.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여러 도시들이 이탈하고 있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러는 겁니까? 네, LA와 샌프란시스코는 이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각 카운티 정부나 시 정부 모두가 이렇게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뚜렷하게 입장을 보이지 않은 곳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 54 법안은 주 전체를 서류 미비자 피난처로 주 의회가 법으로 이렇게 보호를 한 것인데 지금은 공화당 강세 지역인 카운티나 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주의 법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로스 알라미토스 시는 지난 3월에 피난처법을 반대하는 첫 캘리포니아 도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로스 알라미토스 시는 지난 3월 19일 이 피난처시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난처법을 탈퇴한 이 로스 알라미토스에서 가서 이렇게 시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왜 이 이탈을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alifornia State Constitution
And I looked at the California Values Act, and I said, we ought not to comply with this. And it's the same argument that California is saying to federal government. I'm saying our city can use the same argument to the state of California. Let's exempt ourselves from this law that may be unconstitutional. 로스 알라미토스 시장은 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은 행정적 변화는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구가 이제 12,000여 명이 이제 소도시이기 때문에 서류 미비자 문제도 그렇게 크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공공 안전을 이유로 이 연방 이 단속에는 협조를 하겠다는 말을 내비쳤습니다. The chief of police will, be compliant with the law. If there's a case where he has to reach out to immigration, we have a law in our books that says he can. So that'll be the difference, change in policy. 방금 시장 인터뷰에서도 무언가 이제 단속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로스 알라미토스 시는 이제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서 알고 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금 정치적인 플레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시장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공화당이 55%로 이제 공화당이 약간 더 우세한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 feedback from the community, both locally and abroad, I mean, throughout the nation, has been overwhelmingly positive and supportive. So I've seen a lot of emails that says, congratulations for doing what we're doing. So it's been a tremendous outpouring of support.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피난처법을 반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죠. 그럼 이 오렌지 카운티 이 지역도 대표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 왜 반대하는 겁니까? 미셸 박스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지난 3월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이 피난처법 조례안이 통과된 바로 이후 지난 23일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를 방문해서 이 이탈의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government의 제일 first priority,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점이 public safety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범죄자들을 일단 넘겨줘야 되는데 이거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프 세션도 나와서 러수술을 했고 이거를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결의안을 발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도 이 피난처법과 관련해 중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플러턴시도 최근에 피난처법을 탈퇴하려고 도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플루턴도 이제 그 주정부의 피난처법에서 이탈하려 했지만 이게 중단됐습니다. 헌팅턴 비치 시의회도 지난 2일 피난처법에 반대하는데 이를 이제 6대1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공화당 보수 성향 도시에서는 그 피난처법 이탈 움직임이 이렇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시는 7곳, 카운티는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 샌디에고 카운티도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To the law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set on immigration. It is very clear, and Supreme Court cases have ruled over and over again that it is the federal government's authority to decide on the immigration, not the states. You can see it as soon as Los Alamitos turned, and they were the shot rang around the world. We heard it everywhere, national news. All of the mayors are congratulating them, coming out. You will see much more. Stay tuned. You will see much more that are going to actually turn this tide. 그럼 캘리포니아의 주에서는 이 피난처법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이탈하려고 하는 시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서류 미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들도 이제 불만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다양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지난 3월 27일 오렌지 카운티 정부청사 앞에서는 이 피난처법 이탈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 시민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이 피난처법에서 탈퇴하는 것은 반이민 정책을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시민들은 계속 이를 반대하고 이를 막도록 앞장서서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A sanctuary California is harmful and offensive, but we as a community must move Orange County forward. And we as a community must rise up and defend our community from anti-immigrant attacks. 캘리포니아 바이오스 액트는 모든 이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친이민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 SB 54를 지지하고 이 오렌지 카운티 그 미셸 스틸 분이 이 정책을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는 게 정말 실망스럽고요. 모든 이민자, 한인 이민자까지 다 포함해서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시들이 이탈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방 하원 의원 지미 고메즈를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지미 고메즈 같은 경우는 한인타운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인데요. 이 의원은 지금 이 피난처 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What does sanctuary state and city mean? I believe it's just a tool for public safety, right? How do you keep communities safe? How do you make them comfortable enough to continue going to the local police, sheriffs to report crimes, to be open, to be accessible, to help them when it comes to any issues that are within their communities. 네, 뭐 고메즈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다 보니 뭐 당연히 캘리포니아 주의 이 피난처 법을 지지하겠다. 그렇죠. 뭐 이 부분은 상당히 그냥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피난처 주에서 이탈하는 이 시, 뭐 로스 알라미토스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고 네. 또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공공 안전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탈을 해야 한다 이런 타당성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뭐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미 고메즈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요? 지미 고메즈 의원 같은 경우는 오렌지 카운티나 로스 알라미토스 시에서 주장하는 뭐 헌법 위반이다. 아니면 뭐 공공안전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반대한다 의견을 오히려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방하원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헌법을 잘 안다, 이해한다 하면서 오히려 반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주의 권한으로 이런 법을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공공안전 문제가 오히려 반대로 그 반대하는 이유보다 이렇게 피난처 법을 통과시켜서 더욱더 커뮤니티 치안 문제를 더욱더 좋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You know, this law doesn't interfere with federal law. It just says that the law has to be followed. That you can't just, the federal government cannot conscribe local law enforcement to become a de facto deportation force. That they have. 서류 미비자 검거 문제는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한인사회 여파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방이민국 단속 같은 경우는 한인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타인종 커뮤니티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LA 같은 경우는 피난처 주 법안이 통과하기 전에 피난처 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에릭 갈세티나 여러 시의원들이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법안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 다른 도시들도 확대하는 게 더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Do you see any of the impacts that might have within your community? You know, I think what you're already, as I mentioned earlier, that we already see the fear, and it's not even because the law's in place that people feel like secure. I just don't think they do. And what we're trying to do is the administrator that they already had their no-show rate of patients, mostly Koreans and some Latinos, increased to 19% no-show, which also has an impact on that health center because they're missing out on millions of dollars in federal funding. So you see this kind of ripple effect through a community. It's not just the undocumented immigrants, and it's not just Latinos. It's also everybody who's part of that community and uses the same resources. 네, 고메즈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사실 민주, 공화, 친이민, 반이민 모두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스티브 씨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이 행정명령이고 캘리포니아 주 이 피난처 법은 법으로 이제 상정을 한 것인데 사실 이민 정책은 연방법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민 정책은 연방 권한으로 지금 뭐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50개 주가 있는데 미국 헌법에서는 이 각 주의 권한을 또 이제 리스펙트라고 해서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피난처 법안 같은 경우는 뭐 연방 정부를 막는 게 아니라 주 정부 리소스를 거기 이제 아이스나 이런 단속을 도움을 뭐 막진 않지만 거기를 이제 서포트 뭐 지지를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 주 정부의 시스템을 거기에서 빼는 거죠. It has never been my intent to put
the safety of law enforcement officers at risk. I was very careful in not sharing any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se ICE raids that might have endangered law enforcement. 근데 캘리포니아 주는 지금 피난처 지금 법안을 이제 상정을 한 것인데 이렇다면 지금 시들이나 카운티가 지금 이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거를 제지하거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없나요? 사실 여러 옵션은 없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각 시에게 지불하는 뭐 펀딩이나 이 자금을 뭐 멈출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법적인 루트로 가서 이제 뭐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거를 대법원까지 가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카운티는 이제 셰리프, 뭐 LA 같은 경우는 LAPD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치안 당국이 좀 나눠져 있는데 뭐 지금 아이스라든지 이런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최종적으로는 이게 누구의 명령이 최우선인 것입니까? 피난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정부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주 법안인데요. 하지만 이제 로컬 이런 LAPD나 아니면 셰리프 같은 경우는 이 로컬 뭐 시나 카운티 정부의 그 명령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뭐 LAPD 치프 같은 경우에는 가세티 시장의 이 권한으로서 뭐 해고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임명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시에서 그분들의 펀딩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컬 단체는 뭐 시나 카운티 명령을 우선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묻거나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제 들어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방이라든지 주, 로컬, 치안 당국이 어떤 게 최우선인지를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로컬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네, 이번 케이스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아이스가 지난 이제 서류 미비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 피난처 도시, 뭐 LA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이런 네. 피난처 도시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검거를 했는데 뭐 498명, 그러니까 500여 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에 317명이 형사 전과가 있거나 범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172명은 추방 전력이 있거나 추방 명령을 받고 이게 도주 중인 이런 이민자들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단속을 보면은 범죄자들이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속 대상들이었다. 지금 피난처 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 뭐 범죄자라든지가 아니라 전혀 전과가 전혀 없거나 범법 행위를 미국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단속에서 이제 같이 검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서류 미비자들의 이제 두려움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의 그런 구성을 봐서는 이민 신분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방되려고 하는 뭐 장벽도 짓고 그런 쪽으로 강경 쪽으로 나가겠죠. 뭐 그건 당연한 것 같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저희가 더 이 대다수의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이 이 미국에 온 이유가 어차피 가족을 더 보호하고 좋은 기회를 주고 자녀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면서 미국 사회를 더 부강시키게 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한두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들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을 더 막아야 됐다고 하는 거는 저희는 그건 좀 올바른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한인 사회도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이 피난처 법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뭐 시나 로컬 카운티 정부에서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피난처 법안의 찬반을 지금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한동안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김경일 기자 알겠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는 서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한인 사회가 연방과 주정부의 법정 소송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우리들 역시 서류 미비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캘리포니아주 피난처 법안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가 소송에서 이기면 현재 피난처법에서 이탈하고 있는 카운티 정부와 시정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은 총기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유튜브 건물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으며 인종과 종교, 갈등, 치정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속의 작은 한국 LA 한인타운은 올림픽 경찰서가 들어서면서 이전에 비해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타 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30년 전 한인타운의 치안은 어땠을까? 그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80년대 후반 한인타운은 갱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곳은 남북으로 7가와 9가 사이 그리고 동서로 마리포사와 아이롤로 구간입니다. 경찰은 이 지역에 앞으로 매일 10명에서 30명의 추가 경찰 병력을 투입해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만을 허용하며 마약 딜러와 갱 멤버들을 몰아낼 계획입니다. 당시 한인타운은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라티노 갱단 MS-13이 만들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MS-13의 주무대가 된 한인타운은 적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치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인터뷰조차도 꺼리는 모습입니다. No, I don't know nothing about it. I don't know nothing about it. You don't know anything? No. 경찰은 놀만디 애브뉴의 7가와 8가를 중심 무대로 마약 밀매를 일삼고 있는 갱들이 엘살바도르계의 MS라는 갱단으로 이 갱에 가입된 청소년의 수는 8,9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약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매우 난폭해서 총기 사용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No more drugs. No more drugs.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인타운의 치안은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범죄 퇴치를 위한 가두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들의 도보 순찰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신고가 잦아지면서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타인종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인들 사이의 범죄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5분경 한인타운 올림픽가에 있는 술집 초롱에서 술을 마시던 올해 23살 난 손승곤 씨가 한인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총기 범죄. 당시 한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술집에서의 사소한 말다툼이 살인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갱단의 주무대가 한인타운의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치안 문제가 주춤하는 듯 했으나 강도 사건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많이 이용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인이나 한인업소들은 강도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강도와 격투를 벌인 한인도 있었습니다. 1992년 폭동이라는 아픔을 겪고 난 한인타운은 자체적인 방법에 눈을 떴습니다. 폭동 당시 경찰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한인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경찰만을 믿을 수 없다고 느낀 한인들은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큐리티 가드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ATM 머신이 늘어나면서 ATM에서 나오는 돈을 노리는 강도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돈 찾기 전에 사주 경계를 하는 거를 확실하게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설마 내가 일을 당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CCTV가 흔하지 않던 시절 한인타운의 보안을 책임지는 시큐리티의 역할은 경찰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범죄 척결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갖고 30여 명의 경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작전 회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폭동 이후 경찰 당국은 특별팀을 구성해 한인타운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10여 대의 순찰차에 분승한 30여 명의 경찰관들은 본격적인 범죄 소탕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30여 명의 경찰들은 한인타운 구석구석을 뒤지며 마약 사범은 물론 강절도범과 수배범들을 색출해냈습니다. 특히 한국계 경찰들을 앞세워버린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좀 dangerous하고 좀 조심스러운 애들이니까 저희들이 가서 request backup을 했죠. 저희들이 도착한 후에 얘네들은 이제 안에 있는 차량을 다 검사한 후에 이제 한인타운의 범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한인들도 타운 치안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코리아타운 와치팀이 활성화된 시기입니다. 저번 수요일 날 한인분이 강도를 당하셨는데 5가구 킹슬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한테 여자분들한테 이런 일을 권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네, 지금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안 와요. 네, 좀 많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재밌고요. 그리고 사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타운 와치팀은 매일 밤 한인타운을 돌며 타운 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타운 치안에 열정을 보인 이유는 아마도 폭동의 상처가 남긴 아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 2008년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지어지면서 한인타운의 범죄율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한인타운의 치안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한인들과 경찰들. 폭동의 상처를 지닌 한인타운의 성장은 아픔과 함께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과 터전을 지키기 위한 한인들의 마음과 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에서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